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Git과 GitHub를 서로 이제 연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내용입니다. 이 Git과 GitHub를 서로 연동하는 방법에는요,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클론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 클론 개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지역이죠. Git입니다. 이 지역에 GitHub 원격 저장소를 복제하는 이 클론에 대해서 한번 실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는 이 GitHub에 우리가 이제 저장소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미 이제 GitHub에는 유명한 이미 오픈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GitHub 저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GitHub 저장소에 이제 유명한 어떤 Git 저장소들을 우리가 한번 로컬에 복제하는 내용도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VS 코드라고 하는 어떤 개발 툴을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이 VS 코드 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클론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한번 예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Git과 GitHub를 연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Git이라고 하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로컬 PC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어떤 폴더와 파일 같은 것들을 생성하시고 수정하시고 삭제하시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커밋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파일의 변경 이력 같은 것들이 여러분 로컬 레파지토리에 이제 기록이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혼자 이제 개발을 하신다면 뭐 크게 GitHub는 필요 없을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협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의 변경 이력들을 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개발자들과 이제 협업하는 분들과 공유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tHub를 통해서 이제 서로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공유하는 방식이 이제 첫 번째로는 클론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이제 이 리모트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연결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일단 우리가 클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리모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크게는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클론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클론을 하시게 되면 GitHub 상에 있는 모든 파일과 폴더들이 실제 클론을 하는 순간 여러분 로컬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운로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일과 폴더 모든 것들이 로컬에 바로 이제 다운로드 되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 이 리모트라고 하는 방식은 바로 뭐냐면은 말 그대로 연결만 하는 겁니다. 연결한 후에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푸시와 풀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리모트로 단순히 연동만 하신 경우에는 후에 푸시와 풀을 통해서 이제 실제 레파지토리, 로컬 레파지토리의 내용을 GitHub 원격 레파지토리로 푸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원격 레파지토리에 있는 파일과 폴더를 실제 여러분 컴퓨터로 풀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별도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연결만 하실 것 같으면 리모트를 하셔도 됩니다만, 클론이라고 하는 걸 하시게 되면 클론 하시는 순간에 이미 원격지에 있는, 즉 GitHub에 있는 레파지토리에 있는 파일과 폴더가 즉시 Git 저장소죠. 우리 로컬로 바로 다운로드까지 같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클론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원격 저장소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론을 하시기 위해서는 오픈되어 있는 원격 저장소가 이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GitHub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파일과 폴더, 즉 변경 이력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클론을 해오신다 말씀드리는 거는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요,
GitHub에 지금 존재하는 파일과 폴더 모든 내용, 파일의 변경 이력까지 모든 내용을 여러분 로컬 컴퓨터에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로컬과 이제 이 원격 저장소 간에 서로 연결까지 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이 클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론을 해오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클론을 해오실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원격 저장소에 있는 어떤 레파지토리를 다 클론을 해오실 수는 없고요. GitHub 상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허가가 별도로 필요 없이 오픈되어 있는 원격 저장소의 저장소 내용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클론을 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개된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자와 뭔가 관계없이 누구나 내 로컬 레파지토리로 모든 변경 이력뿐만이 아니라 파일과 폴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당연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GitHub 상에 이미 원격 저장소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 GitHub 상의 원격 저장소를 먼저 만들 것이고요. GitHub 상의 원격 저장소를 만드시게 되면, 즉 생성하시게 되면 HTTPS 주소가 부여가 됩니다. 이 주소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git 명령을 이용해서요, 여러분들이 원격 저장소에 있는 모든 파일의 변경 이력 및 파일과 폴더 같은 것들을 이제 클론을 해오시게 되는데요. 자,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명령은 바로 요 밑에 있습니다. git이라고 하는 명령 뒤쪽에다가 클론이라고 하는 명령을 작성하시고요. 한 칸 띄우시면은 GitHub 상에서 부여되어 있는 해당 레파지토리의 URL 주소죠. HTTPS URL 주소를 여러분들 여기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지금 원격 저장소와 동일한 이름으로 복제가 진행이 됩니다. 원격 저장소와 동일한 이름으로 복제된다는 것은 GitHub 상에 그 레파지토리의 이름과 동일하게 폴더가 내 컴퓨터에 생성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명령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git 그리고 한 칸 띄우고 클론이죠. 그리고 한 칸 띄우고 복사된 주소를 적는 거는 아까 위랑 동일합니다만 한 칸 더 띄우시고 새로운 폴더 이름을 이렇게 두 번째 인자로 주시게 되면 git 저장소죠. GitHub 상에 있는 저장소의 이름과는 다르게 내가 부여한 폴더의 이름으로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클론이 진행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명령을 보시면 git 한 칸 띄우고 클론 하시는데 해당 GitHub의 레파지토리의 주소를 적으시고 한 칸 띄우고 점을 찍으시게 되면 현재 폴더에 바로 복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방식이 있는데 클론을 하는 방식이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GitHub에 있는 내용을 이제 Git에 여러분들이 연동을 하실 때는 클론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긴 합니다. 클론을 하신다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GitHub 상에 이미 존재하는 파일과 폴더 그리고 변경 이력, 파일의 변경 이력 같은 것들을 클론 하시는 순간 바로 다운로드까지 다 같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방식이 이제 리모트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git 리모트 명령 뒤쪽에 해당 GitHub의 URL 주소죠. HTTPS 주소가 붙질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git 리모트 한 칸 띄우시고 해당 GitHub 상에 원격 저장소의 주소를 적어 주시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연동이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제 연동만 되는 것이고요. 리모트를 하시게 되는 것은 연동만 된다고 말씀드렸고 후에 푸시와 풀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실제 파일과 폴더가 여러분들 로컬에 내려오기도 하고 여러분 로컬에 있는 파일과 폴더 내용들이 이제 푸시하는 경우에는 이제 원격지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론을 할지 리모트를 하실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클론으로 많이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리모트 명령은 연동을 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지만 클론을 한 이후에 git 한 칸 띄우시고 리모트 명령까지만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현재 원격 저장소의 목록, 즉 내 로컬에서
깃허브상과 이제 연동되어 있는 그 원격 저장소의 목록을 확인하실 때도 git remote 명령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컬 레파지토리에서 내가 지금 깃허브 상에 어떤 그리고 몇 개의 원격 저장소를 내가 지금 연결했는지를 확인하실 때도 이 git remote라는 명령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git remote 한 칸 띄우고 -v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v 옵션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원격 저장소 목록을 확인한다 하는 것과 동일한 어떤 개념이긴 하지만은 -v까지 주시게 되면, 즉 이 옵션을 주시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어떤 이제 상세한 어떤 목록이 표시되는 어떤 그런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깃허브죠. 깃허브에서 저장소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 원격지에 레파지토리를 생성하시려면 당연히 깃허브 상에 계정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깃허브에 여러분들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입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원격 저장소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어떤 웹페이지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깃허브 상에서 내가 저장소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git 대시 클론이라는 이름의 저장소를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는 지금 가정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레파지토리 네임을 주실 때 git하고 그냥 한 칸 띄우기만 하시더라도 사실상 이건 URL로 이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띄워쓰기 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대시가 대체가 되어서 문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띄워쓰기 없이 그냥 쭉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 저장소의 이름을 만드시는 게 좋겠고, 이 원격지의 저장소의 이름은 결국 URL 주소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원격 저장소에서 지금 만드는 이 원격 저장소가 퍼블릭으로 할지 프라이빗으로 할지, 즉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를 정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깃허브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으로 저장소를 생성하는 게 일반적이죠. 왜냐하면 프라이빗으로 하시게 되면 외부에서 여러분들의 저장소를 뭐 이렇게 클론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나 이제 git 저장소 같은 경우에, 즉 깃허브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으로 만약에 여러분들만 깃허브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별도의 추가 요금을 지불을 하셔야 프라이빗한 어떤 깃허브의 저장소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일단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겠고요. 그 밑에 있는 다양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크게 뭐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고 이 초록색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깃허브 상에 원격지의 저장소가 생성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git 대시 클론이라고 하는 원격지의 저장소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웹페이지가 여러분들 눈에 확인이 되실 텐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https라고 해서 해당 원격지 저장소의 URL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URL 주소를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이 원격지에 해당 이 원격 저장소를 의미하는 이 URL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git이죠. 로컬 레파지토리에서 여러분들이 git 클론이라고 하는 명령 뒤쪽에다가 이 원격지 URL 주소를 적으셔야 이제 클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원격 저장소를 의미하는 이 URL 주소를 반드시 복사를 해 놓으실 것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git 허브에 여러분들이 git 마이나 클론이라는 이름의 저장소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격 저장소에 있는 git 마이너 클론이라고 하는 이 저장소를 실제 여러분들 로컬 레파지토리와 이제 클론을 해오는 명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복사를 실행을 하시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git bash 프로그램을 이용하셔 가지고요, git이라고 하시고 한 칸 띄우고 클론이라는 명령 뒤쪽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맞나요? 해당 원격지를 의미하는 URL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자, 이 세 가지죠.
git 한 칸 띄우고 클론 한 칸 띄우시고 원격지 URL 주소를 적으시고 나서 한 칸 더 띄우시고 새로운 폴더명을 정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해당 원격지의 URL 주소 뒤쪽에다가 점을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복제를 해 오실 때 원격 저장소와 동일한 이름의 폴더로 만약에 복제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폴더명을 폴더를 만들어서 복제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현재 폴더에 바로 그냥 복제를 하신다거나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 코드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git 한 칸 띄우시고 클론이죠. 그리고 URL 주소를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한 칸 띄우고 저장소 폴더명을 즉 새로운 폴더를 지금 폴더를 하나 이름을 만드시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폴더에 클론의 결과가 반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똑같은 명령인데요. git 클론입니다. 그리고 한 칸 띄우시고 이번에는 그냥 원격지의 어떤 URL 주소만 지금 입력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해당 폴더죠.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해당 폴더입니다. 해당 폴더에 원격 저장소와 동일한 이름의 폴더로 하나 더 만들어지면서 복제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git 한 칸 띄우시고 클론 그리고 한 칸 뒤에 해당 원격지의 URL 주소까지만 이렇게 집어 넣으시더라도 클론이 진행이 되실 것이고요.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요걸 직접 하는 코드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C 드라이브 밑에 git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폴더에 지금 저는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요 폴더 위치에서 여러분이 git 한 칸 띄우고 클론 그리고 해당 원격지 주소를 의미하는 URL 주소까지만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엔터 치시게 되면 클론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셔야지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잘 되시겠죠. 그리고 클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클론 하시는 순간 이미 원격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로컬 레파지토리죠. 여러분 컴퓨터에 파일과 폴더가 그대로 복사까지 진행이 되는 개념이 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개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원격 저장소의 이름과 복제되는 지역 저장소의 이름을 다르게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git 한 칸 띄우시고 클론 하시는데 자, 해당 원격지 URL 주소를 적으시고 한 칸 뒤쪽에다가 하부 폴더명 그리고 언더바 다른 저장소 이름을 이렇게 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재 폴더에다 바로 클론을 하실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 요 URL 주소 뒤쪽에다가 점을 찍으면 된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기 예제 코드가 있습니다. git 한 칸 띄우시고 클론이죠. 그리고 한 칸 띄우셔서 해당 원격지의 URL 주소를 적으시고 자, 한 칸 뒤쪽에 보시면 git clone test라고 하는 이름의 새로운 폴더 명칭을 주셨어요. 그렇게 되시면 보시는 것처럼 git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자, 여러분이 부여한 하부 폴더 명이죠. git 클론 테스트라는 이름의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해당 폴더에 클론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방식 중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론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을 할 때는 이 git remote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remote라는 명령은 클론 하신 후에 점검을 하는데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 명령이고요. git remote 한 칸 띄우시고 URL 주소를 적어 주시게 되면 이 방법도 역시 연동하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클론과는 다르게 말 그대로 연동만 하는 방법이죠. 뒤쪽에서 저희가 리모트 뒤쪽에다가 URL 주소를 적어서 연동만 하는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클론을 하신 후에 자, 복사된 즉 클론된 지역 저장소에 여러분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t 하시고 리모트 명령까지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실제 여러분 로컬에서 지금 원격 저장소 어떤 것들을 지금
리모트 하고 있는지, 즉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리모트 한 칸 띄우시고 마이너스 V까지 주시게 되면 더 상세한 어떤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자, 제가 지금 이 C 드라이브 밑에 Git 튜토리얼 폴더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CD죠. 즉 Change Directory, 이 리눅스 명령 뒤쪽에다가 Git -clone입니다. 즉 여러분이 클론해 오신 폴더죠. 그 폴더로 여러분들이 위치를 옮겨 가신 겁니다. 그래서 pwd, 즉 현재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C 드라이브 밑에 Git 튜토리얼 폴더 밑에 이제 클론해 온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git -clone이라는 폴더로 위치를 옮기신 것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git remote -v 하시게 되면 자, 오리진이라고 하는 뭔가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한 칸 띄우고 실제 해당 git 레파지토리죠. 그 원격 레파지토리의 주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별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클론을 하시든 아니면 리모트를 하시든 어쨌든 원격지와 연동을 하시고 나면 차후에 이제 푸시와 풀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푸시와 풀을 통해서 연동 후에 여러분 로컬에서 수정된 파일이라든지 뭐 생성된 파일과 폴더 같은 내용들, 즉 파일의 변경 이력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격 저장소, 즉 연결되어 있는 원격 저장소로 반영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내가 다시 로컬에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순간에 모든 것이 다 URL 주소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푸시 풀을 할 때 차후에요. 이 URL 주소를 일일이 매번 적어주기가 좀 귀찮습니다. 귀찮다는 것은 별칭 개념을 이용하시게 되면 굉장히 쉬운데요. 바로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 별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오리진이라는 별칭이 이 URL 주소를 의미하는 별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후에 이제 저희가 푸시풀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 URL 주소를 다 적지 않으시고 오리진이라고 하는 별칭만 적으셔도 사실상 이 URL 다 적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준다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에는 이 URL을 의미하는 별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이 클론을 해오시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별칭은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다 붙습니다. 물론 이 오리진이라는 별칭을 다른 별칭으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오리진이라는 별칭은 리모트 하고 있는, 즉 연동되는 일종의 원격지 저장소의 URL 주소를 의미하는 별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it 한 칸 띄우고 리모트 -v까지만 주시게 되면 실제 이 컴퓨터 로컬이죠. 이 로컬은 요 주소입니다. 요 주소에 해당하는 오리진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원격지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을 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git 한 칸 띄고 리모트까지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오리진에 대한 상세한 어떤 URL은 표시되지 않고 이 로컬은 지금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별칭의 URL 주소의 원격지와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git 한 칸 띄우고 리모트 -v까지 이렇게 옵션을 주셔서 실제 이 URL 주소와 함께 해당하는 별칭까지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이 클론 하신 후에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리진이라고 하는 것은 URL을 의미하는 별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말씀드릴 이 푸시와 풀을 할 때 URL 주소가 항상 필요한데요. 그 URL 주소를 매번 저희가 입력하는 것이 조금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별칭으로서 URL을 대체하는 개념이 이제 오리진이라는 별칭인데요.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별칭은 클론을 하시게 되면 일단 디폴트하게 오리진이라는 별칭으로 일단 별칭이 부여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오리진이라고 하는 별칭을 삭제한다거나 또 다른 이름의 별칭으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별칭을 관리하실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 밑에 있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it 하시고 한 칸 띄우고요. 리모트라는 명령 뒤쪽에다가 add입니다. add 명령 뒤쪽에다가 origin 그리고 한 칸 띄우시고 URL 주소를 주시게 되면 원격 저장소의 별칭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시면은 자 git remote show origin 하시게 되면 해당 오리진에 대한 이 상세한 정보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이 오리진이라는 별칭의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난 그냥 이 오리진이라는 별칭 대신 org라고 하는 별칭의 이름으로 바꾸기를 원한다시면
git remote rename 명령 뒤쪽에다가 기존의 별칭 이름 그리고 한 칸 띄우시고 새로운 여러분이 원하는 별칭 이름을 부여하시게 되면 해당 URL에 대한 별칭이 오리진에서 org로 이렇게 바뀌는 것과 관련된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보시면 삭제하기를 원할 수도 있겠죠. 별칭을. 그래서 git remote rm 명령 뒤쪽에다가 기존의 별칭 요거를 작성하시게 되면 해당 별칭이 삭제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클론 하신 후에는 이 오리지널 이름으로 별칭이 갖다 붙는다라는 점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요, 저희가 관련한 명령들을 직접 한번 이렇게 타이핑을 쳐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git이라고 하시고 한 칸 띄우고 remote-v 이렇게 이제 명령을 입력하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현재 내 로컬 PC에서 원격 저장소로 자, 리모트 되고 있는, 즉 연동되고 있는 원격 저장소의 별칭들이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진이라고 하는 별칭에 해당하는, 그리고 VS코드라고 하는 별칭에 해당하는 지금 원격지의 주소가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패치라고 하는 그리고 주소가 있고 푸시라고 하는 주소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로컬에서 원격 저장소 쪽으로 업로드하거나 이제 다운로드를 하는데 사용되는 URL 주소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URL 주소 자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remote-v 하시게 되면 이제 패치할 때 사용하는 URL, 푸시할 때 사용하는 URL을 이렇게 두 개씩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격 저장소 별칭 맞나요? 그리고 VS코드라고 하는 이름의 원격 저장소 별칭이 내가 지금 원격 저장소와 나의 로컬이 지금 연동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git remote 한 칸 띄우고 rename이라고 하는 자 명령이에요. 자, 요 명령이 바로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원격 저장소의 별칭이죠. 지금 요 코드로 보시면 오리진과 VS 코드 두 가지인데, 이 rename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게 되면 자, VS 코드라고 하는 별칭 명칭을 M 코드라고 하는 별칭 명칭으로 내가 바꾸겠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제 원격 저장소의 별칭을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rename 명령을 이용해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게 되면 이 순간부터 VS 코드라고 하는 별칭 명칭은 이제 없어지고 대신 m코드라고 하는 별칭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rename이라고 하는 명령을 꼭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자, 그래서 지금 rename 하셔가지고 VS코드 뒤쪽에 m코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VS코드라는 별칭은 없어요. m코드라는 별칭밖에 없는데요. 자, 밑에 내려와서 다시 git remote-v죠. 확인을 해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VS코드라고 하는 별칭 명칭이 이제 m코드로 다 바뀌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칭의 명칭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rename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제일 밑에 보시면 자, git remote show입니다. show. 그리고 오리진이죠. 이제 리모트 뒤쪽에다가 show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원격 저장소의 별칭을 적으시게 되면 해당 별칭에 대한, 즉 해당 원격 저장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즉 리모트 되고 있는 자 원격 저장소의 별칭은 오리진이라 그러고, 패치할 때 사용하는 URL 이렇고, 푸시할 때 사용하는 URL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일 밑에 보시면 up to date라고 하는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중요한 문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출력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up to date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뭐냐, 제가 git remote show origin 하신 후에 그 결과가 제일 마지막에 up to date라고 나오시게 되면은 현재 로컬과 원격 저장소 간에 모든 내용이 동일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리모트 쇼 그리고 뒤쪽에 별칭 명칭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셨을 때 나의 로컬 상태와
그리고 원격 저장소의 상태가 모두 동일하다면 업투데이트라고 하는 자 문자열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show origin 또는 뭐 show 별칭 명칭 하셔가지고 자 업투데이트라고 하는 이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로컬에서만 계속해서 뭔가 파일의 변경 이력을 관리하실 수는 없죠. 언젠가는 원격 저장소에다가 이제 말 그대로 푸시하셔야 될 텐데요. 혼자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푸시한 후에 다른 협업자들이 원격 저장소의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푸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시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최신화되어 있는 파일의 변경 이력 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 수정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리모트 쇼 명령을 이용하시고 별칭 명칭을 이용하셔서 나의 로컬 상태와 현재 원격 저장소의 상태가 동일한지를 이 업투데이트라고 하는 문자열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더 밑에 보시면 역시나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git remote rename origin org죠. 역시나 이번에도 origin이라고 하는 별칭 명칭을 org라는 별칭 명칭으로 지금 수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유가 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git remote 하신 거죠. 아까랑 차이점은 뭐냐면 git remote 한 칸 띄우고 -v 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URL 주소도 나오고 패치할 때, 즉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업로드 할 때 사용하는 URL 주소가 이렇게 나왔었죠. -v 옵션을 주시면요. 하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이 지금 내 로컬과 지금 원격 저장소 간에 연동되고 있는 원격 저장소의 별칭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때는 단순히 git remote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자 앞에서 rename을 사용하셔가지고 별칭 명칭을 다 수정하셨죠. 그래서 지금 m코드와 org 요 두 군데만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에 보시면요 git remote rm org라고 해서 rm이라는 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말 그대로 remove 한다는 거죠. 즉 remove 뒤쪽에다가 org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 로컬과 이 org라고 하는 원격 저장소의 별칭 명칭인데요. 원격 저장소 간은 이제 리모트가 끊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rm 명령을 이용하셔서 로컬과 원격 저장소 간의 현재 연동 관계를 끊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git remote를 지금 하시게 되면 자, org는 지금 remove가 됐고요. 현재 남아있는 거는 원격 저장소 별칭이 m코드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요, VS 코드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이 편집기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테니까요, 저희가 요 툴을 이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C 드라이브에 OSS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해당 폴더를 기점으로 VS 코드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에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지고 올 어떤 GitHub 상에 공개되어 있는 원격지 저장소의 URL 주소가 있으셔야 되겠죠. 지금 이 주소는 gi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GitHub 상에 오픈되어 지금 저장소를 오픈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github.com /git/git.git이라고 하는 이 URL 주소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gi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원격 저장소의 주소죠. 그래서 이 주소를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VS 코드 상에서 이제 클론을 하시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클론 git repository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소창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시고요. 이 주소창에 여러분들이 클론 해오고 싶은 원격지 저장소의 URL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내려받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OSS라는 폴더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오픈하셨고 그 상태에서 이제 클론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런 창이 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오픈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또 오픈 in new window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픈 버튼을 클릭하신다는 것은 해당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하나만 띄워놓은 상태에서 내용이 이제 해당 어떤
폴더의 내용으로 변경이 되시는 거고요. 오픈 인 뉴 윈도우 하시게 되면은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프로그램은 실행이 되어 있고 별도의 VS 코드 프로그램이 하나 더 오픈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제를 다 하시고 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상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파일 탐색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클론해온 모든 폴더와 파일들이 목록이 이렇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하시고 나서 제대로 복제가 되었는지 눈으로 이렇게 파일 탐색기로 확인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이 VS 코드 같은 경우에도 터미널 기능을 제공하죠. 그래서 git bash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git 클론 한 칸 띄우시고 URL 주소를 이용해서도 클론을 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시는 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버튼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터미널을 이용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도 클론을 해오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원격 저장소에 있는 저장소를 로컬 레파지토리로 클론해오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클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다운로드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클론한 후에 이제 푸시와 풀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로컬 레파지토리에 변경된 내용을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반대로 원격 저장소에 어떤 변경된 내용들을 다시 로컬로 내려오는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이제 푸시와 풀 개념인데요. 푸시 풀 개념에 대해서는 차후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저희가 원격 저장소를 로컬 레파지토리로 복제하는 것과 관련된 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푸시와 풀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클론을 또 리모트를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